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엊그저께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모니터를 급하게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 바닥에 상태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써놓은 메모장 위주로 조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아스코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꼭 찍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그냥저냥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요. 미용기기 쪽 혹은 오늘 실적이 발표된 JW 중해제약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빅파마들 실적 잘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항암제 잘하는 기업이나 당뇨 비만 쪽 잘하는 일라일리 노보 노디스크는 다시 한 번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구나.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분야가 어디냐? 돈 되는 분야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 인하기 살짝 밀리면서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멘텀이 부재한 기업들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분야는 미용업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6월에 있는 아스코 혹은 바이오 USA에 참여를 하는 기업을 보시는 게 조금은 마음이 편할 거다. 국내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용업종을 공부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인모드의 경우 이번 실적 발표 때 매출액과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 대비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심지어 2024년에 가이던스를 하향했어요. 그냥 내렸다는 거죠. 올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지속적으로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원래 인모드 실적이 잘 안 나오면요. 국내 미용기기 업종이 되게 안 좋았었던 사례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인모드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혜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모드의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미용 업종이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인모드와 우리나라의 전략은 사뭇 다릅니다. 일단 인모드의 장비들은 국내 미용기기 장비들 대비 비싸고 인모드의 경우에는 이미 인모드라는 초반에 팔았던 장비, 미용 장비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성장세를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인모드의 파이, 인모드의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모드는 못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계속되는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국내 미용기기 기업들, 오히려 국내 미용기기 기업들이 글로벌 미용기기 의료기기 시장에서 파이를 많이 키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미용기기, 의료기기 업종은 고금리의 수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금리 때는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최고잖아요. 근데 미용 업종 최근에 실적 너무 잘 나와주고 있죠. 1분기도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미 실적 발표한 클래시스 또한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예상치 대비 잘 나오는 실적을 달성했고요. 돈을 잘 버는 것도 맞지만 글로벌 의료기기, 미용기기 기업들 대비해서 국내 미용기기 기업들의 장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효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레퍼런스는 쌓이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인한 타격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한 인모드와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일단 오늘 국내 최대 미용기기 기업 중 하나인 클래시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클래시스도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 때 그 얘기들을 많이 잠재웠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504억 원에 영업이익은 265억 원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씩 성장을 했고요. 마진율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미용기기 기업을 볼 때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되어서 클래시스에 투자를 하기에 조금 더 좋아지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이렇게 클래시스와 같은 미용기기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미용기기 업종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조언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늘 미용기기 기업들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냥 장비 말고 피부과 가서 사용을 하는 그런 장비들 말고요. 홈 뷰티 디바이스를 많이 팔고 있는 APR 또한 5월 2일에 매출액 1,48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78억 원을 달성하면서 컨센서스랑 비슷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쪽이 200% 성장을 한 것이 고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용 시장이 가장 큰 곳은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성장세가 도드라져야 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APR도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APR이 상장하면서 되게 비싸게 상장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APR을 통해서 미용기기 업종 자체가 어느 정도 리레이팅이 된 것 같아요. 비싸고 싸다라는 그런 기준 자체가 모호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세 가파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는 계속되지 않을까. 비싸고 싸다의 관점이 아니라 이 기업 아직도 성장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시스가 스타트를 끊어줬으니 국내 미용기기 업종 중에서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원텍과 비올 어떨까요? 원텍과 비올도 지금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기대감, 혹은 아시아권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클래시스의 실적 발표를 관심받는 미용 업종 중에서는 원텍과 비올 다시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상반기 대비 하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점도 주목해 볼만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원텍과 비올의 3월달 수출입 데이터 관련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월부터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모두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4년 연간으로 봤을 때 좋아질 기업이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계속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기기 설명을 드렸으니 이번에는 아스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아스코 초록 제목은 이미 발표가 되었죠. 4월 말, 4월 23일, 4일쯤에 아스코 초록 제목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때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루니, 티움바이오, 네오이뮨텍, 지아이노베이션 등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록 제목만으로는 이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데이터를 발표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5월 23일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6시에 초록 데이터가 발표되는 것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학회가 개최되는 시즌보다 초록이 발표되는 직후 혹은 직전에 조금 변동폭이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23일을 조금 더 기대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HLB의 경우 5월 16일에 리보세라니 FDA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어서 이 또한 센티의 방향성을 정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승인이 안 된다면 그건 센티 전체에 좀 큰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인이 된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도 이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스코 참여하는 기업들 좀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 혹은 바이오 USA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도 좋아 보입니다. 바이오 USA랑 아스코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 두 학회에 둘 다 참여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USA는 질환과 상관없이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텍들이
아스코 대비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뭐 반등을 크게 할 거야 라기보다는 전 7월에 조금 더 큰 반등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6월에 아스코와 바이오 USA 학회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다만 저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4월 조정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5월부터는 바이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용업종은 빼놓지 않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